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랑 홍콩이랑 중국 주식 시황이랑 해드리면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흐름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흐름 봤을 때 차이나 항생테크도 지금 이렇게 들어눌러 하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이런 흐름이 괜찮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이쪽 이렇게 쭉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기면은요.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앞으로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서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뉴스랑 얘기해드리면서요. 왜 지금 차이나 전기차랑 아니면은 중국 주식이 왜 귀한지, 중국 주식 ETF가 왜 귀한지 이런 걸 한번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트럼프가요, 전기차 의무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보조금 철회한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2차전지 있잖아요. 국내 2차전지는 개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국내 2차전지는 안 좋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45,000원 ETF가 45,000원짜리가 14,515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금양,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그렇게 중국 이런 배터리 욕하면서 이게 잘 간다고 세상을 다 잡아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80만 원짜리가 22만 원 왔죠. 참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라고 고점일 때 조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지금 잘 가고 있죠. 금은 뭐 제가 추천한 이후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금이 진짜 제일 잘 가네요. 요즘 금이 제일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는 두 번째로 팍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돼서 팍팍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에너지 지금 기후예박도 탈퇴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 이 보조금을 안 줘도 된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을 안 줘도 땡큐예요. 왜냐? 보조금 때문에 포드나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가 오히려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요. 테슬라만 미국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요. 보조금을 안 주니까요. 아마 일론 머스크는 CATL이나 아니면 비아디나 고션 하이테크 이쪽 배터리를 갖고 들어와서 싸게 만들어서 아마 마진을 많이 챙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중국 배터리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 공장을 더 지으면서 트럼프 정부 때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말하시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TSMC 공장이 지진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우려가 크다. 여기는 또 지진이 많이 생기네요. 저기 티벳에서도 큰 지진이 생기고 이제는 TSMC에서 생기고 이게 부르고리라고 하잖아요. 부르고리에서 이렇게 쭉 이 라인대로 계속 이런 지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또 이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참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또 반도체가 살짝 중단이 돼서 이런 반도체 쇼크, 쇼티지라고 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사건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달러 1%대 반등. 트럼프가 2월 1일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죠. 중국한테는 관세를 안 때렸습니다. 중국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거 봤을 때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중국과 협력을 해서 많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주식이 귀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안 때릴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동맹국들을 관세를 때려서 힘들게 하고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서 미국의 이 뭐 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런 뭐라고 해야죠? 계속 협정 이런 트럼프 이 공약들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공약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아직 안 때렸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더 크게 때리려고 준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안 때렸다는 게 여러분들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틱톡에 대해서 매각 승인 이 안 하면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것도 참 웃긴 게 틱톡의 지분의 50%를 미국에 팔라고 하는데요. 야, 트럼프가 여기서 또 장사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지지층 중에 하나 있거든. 지지자 중에 하나에 한 명에게 이 틱톡의 지분을 50% 팔아라 이렇게 약간 반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50%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아마 이거를 내준다고 하면은요, 관세에 대해서 아마 틱톡이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관세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딜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제 그냥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6조 몸값 LG CNS 오늘부터 청약 돌입. 그래서 내일까지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공모가가 6만 1,900원인데 이거 한번 청약해 보시죠. 이거 스마트 시티 이런 거 관련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 국내 주식 청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비아디가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연내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15만 대를 생산 목표로 잡고 있다. 그래서 작년 7개월간 15,000대 판매로, 야, 이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전기차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브릭스 회원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정학적인 큰 변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저를 뭐 좀 다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게으르고 그래서 다그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막 하루에 3개, 4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런 게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 과물인 니켈을 비롯해서 코발트랑 망간의 주요 원자재가 풍부한 이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2억 8천 명이나 8천만 명, 죄송합니다. 3억 가까이 돼서 여기 시장만 먹어도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렇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집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 보면은요, 트럼프가 이 취임을 했는데도 홍콩 항생 지수는 오르고 그다음에 상해 종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랑 오히려 우호적인 이런 상황으로도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하니까 이 주가가 안 빠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홍콩 항생은 어느새 2만이 넘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2만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0.48% 오늘 올랐고요.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흐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2차 전지 테마는 마이너스 5.24% 마이너스 됐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은 0.46%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잘 가고 있다. 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죠. 위기 때도 강하고 그냥 평소 때도 그냥 달러나 아니면은 현금 대신 들고 있을 만한 이런 화폐다. 진짜 이게 과거부터 몇천 년 된 화폐잖아요, 금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보다 달러보다 더 이런 신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또 들어오는 얘기도 해드려야겠다.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지금 1월 16일 날 들어왔죠. 이제는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채널이 뜰까 한번 조금 기대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리뷰도 많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비아디보다 훨씬 뛰어난 전기차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비아디 말고도 더 들어올 뭐 지커, 샤오퐁, 샤오미, 화웨이 이런 전기차가 들어오면은요, 국내 시장 진짜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LFP 배터리가 뭐 겨울철에 주행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마련해 드릴게요. 길게. 지금 보면은요, 연료 전력 효율성 여기서 추가 겨울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덴자 Z9 GT가 심각한 코드에서 작동할 때, 심각한 이런 엄청 추울 때죠. 가장 높은 범위의 이런 광고된 것의 49.5%를 유지했습니다. 야, 주행거리를 이 정도 유지했다고 하고, S9, SU7 모나 03보다 앞에 있었다. 그리고 모델 3 지커 001 P7 플러스 EQE는 모두 광고된 성능의 41% 미만이었다. 그리고 친L은 연료 효율성이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베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박이죠. 그래서 비아디는 추운 날씨에도 적합한 기술 분야에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보시는 분들은 또 차이나 전기차만 보는데요. 그냥 일반 구독자님들은 이거 중국 전기차로 올려야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제가 길게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좀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만 항속거리라고 하죠. 주행거리가 이게 비아디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요 1월 8일 날요 비아디 사우디 전력 회사와 12.5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5개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설이 이렇게 배치돼서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도이치뱅크에서 비아디 25년 판매량을 예상을 했는데요 552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지금 25년의 해외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80만 대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싼 모델 덴자도 25만 대, 팡청바오도 16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아디 실적이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저는 비아디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고요. 비아디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제는 자율주행까지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GM의 25년 계획도 있는데 이거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자동차 세련된 업그레이드된 MPV랑 SUV를 이렇게 내놓고요. 그 다음에 2.0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900V 고전화 아키텍처를 갖추고 육시 충전 LFP를 사용할 거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및 ER/EV 모델이 최대 300km의 전기 주행 거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MPV는 합쳐서 1500km 이상이야. 대박이죠. MPV 차량이 1500km 간다. 아, 대박입니다. 그리고 25년에서 27년까지 상하이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ER/EV, 주행 연장형 유형의 이런 걸 포함하는 세단이나 SUV, MPV 포함한 12개의 신에너지차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한 회사만 이렇게 출시를 하는 거고요. 1년에 그러면은 진짜 수십 개 전기차나 수십 개 전기차 신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중국차 어떻게 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따로 영상을 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중국 내에서요. 제가 예전에 벤츠나 아우디 판매량 보여드렸죠. 포르쉐도요 있잖아요. 중국의 판매량이 3년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하면서 판매점 축소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3년 대비 24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2023년 글로벌 배송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포르쉐가 발표한 2024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요.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56,887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되다. 그래서 이에 따라 포르쉐는 27년까지 중국 내 판매망을 점진적으로 100개 정도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현재 포르쉐는 중국 내 144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28%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왜 줄어들었을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포르쉐급의 이런 전기차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하웨이나 샤오미나 비아디나 아니면 니오, 지커 그다음에 리오토 이런 데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요. 중국차라고 중국차 어떻게 타냐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 일단 중국이 먼저 우리보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선진 국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제는 고가 차량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데를 누르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누르고 있고요. 이제는 상품성에서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신다고 하면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이것도 또 보니까요. CATL이 45.48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23.19로 1위다. 그리고 전체 연도도 CATL이 1위고요. 비아디가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CALB가 3위를 차지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25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3,29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에 1,600만 대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 판매량이 159만 6천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24년 전체 중국의 신에너지차, 친환경차 판매량은 1286만 대, 그러니까 6만 6천 대인데요. 전체 자동차의 판매량의 40.9%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만큼 진짜 엄청난 1200만 대 이상, 1300만 대 가까이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큰 시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써 우리나라는 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는 아직도 품질이 안 좋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는 곧 비아디가 들어갔으니까 깨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웨이가 지금 GAC 아이온 있잖아요. GAC 광주 자동차가 하웨이랑 제휴를 해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겠다. 약 30만 위안, 한 6천만 원대의 차량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즘 하웨이랑 합작을 하면 다 잘 되기 때문에 서로 이 전기차 회사들이 하웨이랑 합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모델이 아이토 있잖아요. 세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듣보잡 회사죠. 세레스라는 회사에서 아이토라고 해서 하웨이랑 합작을 해서 모델을 내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 죄다 하웨이랑 합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에서 이번에 나온 하이마 메이스트로 여기 지금 거의 뭐 3억 가까이 넘는 차량인데요. 이게 S800이라는 차량인데요. 완전 자동 무인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무인 충전을 시작한 후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충전 장소에 찾아가고요. 그런 다음에 로봇팔이 자동으로 충전건을 삽입을 하고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면은요, 자동으로 총의 플러그가 뽑히고요. 요금을 지불한 후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이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차가 오고 있죠. 차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웨이의 S800이라는 3억짜리 차인데요. 이게 사람 없이 자동으로 하웨이 충전소에 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가 됩니다. 한번 보이죠?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차가 되고 있고요. 주차가 완료된 다음에요, 이 하웨이의 로봇팔이 나와서 이 충전건을 여기에 삽입을 합니다. 이게 쭉 삽입을 해줍니다. 삽입을 해서 충전을 시켜줍니다. 로봇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이렇게 충전이 되죠. 충전이 된다고, 이거 핸드폰 같잖아요. 충전이 된다고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진다. 라이트가 비춰지면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차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웨이에서 한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는요, 자동으로 이제는 플러그가 뽑히고요, 요금을 지불한 후에 그 자리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테슬라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웨이에서도 이거를 이미 성공을 했고요. 지커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아디에서도 중국 여러 전기차 회사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일본에서 C 라이온 07을 선보여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이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에서 C 라이온 나오면은요, 이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모델이라서 이 돌핀이나 아토3나 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최신 모델이에요. 실이나 돌핀이나 아토3는 2, 3년 전부터 원래 나온 모델이고요. 이 지금 C 라이언이 1년 전이 따끈따끈한 모델이고 1년이 채 안 됐을걸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 나오면은 아마 가장 큰 상품성을 갖고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 모터스가 벨기에에서 열린 101회 브루셀 오토쇼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C10 ER EV 주행 연장형 버전을 유럽에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 모터스가 요즘 지금 이렇게 리프는 스탈란티스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거기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서 유럽으로 계속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해외로 살려고 더 나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진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 보니까요, 해외로도 진짜 밀린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와서 악착같이 어떻게든 살아나 보려고 이렇게 매장도 늘리고 판매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전기차는 경쟁도 치열하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삼성이 또 이제 위험해진 게 뭐냐면 삼성 주가가 왜 안 가냐면 이거는 뭐 또 따로 영상을 마련했는데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의 디램 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XMT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가 이 메모리 칩 가격을 양배추 가격으로 곧 폭락시킬지 모른다. 또 덤핑을 하려고 합니다. 디램을 또 덤핑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디램 시장에서 이제 덤핑을 해서 다 죽어보자. 치킨 게임 해보자.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 디램 가격을 배추 가격 수준으로 급락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뺏기면은 진짜 큰일 날 텐데 정말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 SU7 맥스가 아이비스타에서 이 여러 가지 지능형 주행이나 지금 지능형 주차, 지능형 상호작용 이런 거를 다 G 플러스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형 주차 샤오미의 SU7 맥스 이거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호작용 있잖아요. 이렇게 쭉 피하는 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잡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실험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행 테스트를 중국에서도 다 하고 있다. 안전도를 위해서 다 하고 있고요. 중국차 뭐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다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내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요. 고장이 잘 나고 안전도도 안 좋고 하면은 금방 그런 차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하고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 경쟁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차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테스트까지 나오고 하는데 물론 뭐 위험한 차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게 나올 것인가 이 주차 기능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죠. 주차도 자동으로 이렇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지금 모습이다. 자동 주차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테스트까지 다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대각선 주차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 테스트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지하 주차장에서 주행 테스트도 이렇게 하나 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주행 테스트도 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타고 있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테스트를 하면서 안전도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야, 이거 중국에서 발표한 거잖아. 어떻게 믿어 하면은, 믿지 마세요. 그럼 뭐 계속 못 믿는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나 테스트 이런 거 봤을 때 다 좋은 이런 상황으로 왔다. 긴급 이런 제동 테스트도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점점 좋아지겠죠. 예전에는 박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안 박을 확률이 커진다. 왜냐?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더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요. 이것도 참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샤오미가 진짜 이런 데 들어온다고 하면요. 야, 얼마나 좋아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 테스트, 하부도 이렇게 세게 쳐보나 봅니다. 그리고 방수 테스트도 하네요. 와, 이거 다 하네요. 안전도 테스트를 대부분 하고 이런 점수도 주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중국차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이런 분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덴자의 비아디의 덴자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고급차인데요. 이게 지금 25년 계획이 나왔는데요. 25년에는 덴자가 30만 대 이상을 판매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새로운 E3 플랫폼을 완전히 전환을 해서 모든 모델이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재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은 N9 1분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N8 이거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모델도 올해 점진적으로 출시가 된다. 그래서 게다가 새로운 N7 모델은 26년에 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라이드라고 해서 중국 기업인데요. 위라이드 중국 자율주행 기업인데요. 취리주에서 여기랑 취리주와 스위스 국립철도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뭐 이런 STL 뭐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스위스, 그러니까 뭐 쭉 읽어보면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스위스에서도 이제는 로보택시랑 로봇버스를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은 자율주행 할지 모른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도 다 뭐 스위스에서도 이제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 그럼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데이터가 모이면은 더 이렇게 상용화가 빨리 되겠죠.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업체는 아마 중국 업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얘기도 해드려야죠. 테슬라도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 테슬라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모델 Y 새로운 신차죠. 이게 지금 계속 배송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뇌이징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거 괜찮다 괜찮다 느끼면은 괜찮아지는. 근데 지금 뭐 나온 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뭐 뒤에 이상한 SUV 차량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 회장인 허 샤오펑은 샤오펑의 총 1000개의 충전 파일을 갖춘 2025개의 충전소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샤오펑의 충전 기술은 3C에서 5C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는 HPDC 뭐 이런 알루미늄 합금 소재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서 경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량은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안전성을 높게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 새로운 합금으로 기가 캐스팅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 중국은 방금 1조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첨단 기술의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이든은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심하게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뭐 중국을 망하게 했다 하지만 중국의 지금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 10억이 아니라 1조 달러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렇게 중국을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 첨단 기술도 이제는 90% 장악을 하고 있고, 더더욱 이 중국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산업 기반을 아웃소싱 했습니다. 왜냐, 금융화로 이 제조업들을 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로 아웃소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중국이 부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기술을 계속 얻으면서 반도체부터 히트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계속 증가를 해왔다. 근데 미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위기인데, 트럼프는 또 중국이랑 또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다시 또 이제 제조업에 부흥을 가지고 올 것 같아서 또 그거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재는 중국의 AI 부상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추길 뿐입니다. 미국이 ASML의 EUV 장비에 대해서 매달리는 동안 중국의 딥시크는 AI가 GPU가 아니라 더 똑똑한 알고리즘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융합과 끝없는 데이터로 지배가 아닌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국이 폭스바겐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자동차를 인수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런 독일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아디가 그랩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협력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서 D9, CL, 아토3, M6를 포함을 해서 그랩의 이런 함대라고 해야 되나? 그랩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택시로 이용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세안 쪽에서 그랩이 아세안 이런 이쪽에서 택시 공유랑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비아드의 입지가 더 이렇게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비테크에서 워커 S1이라고 해서 이미 2개월 동안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 물류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폭스콘의 미래 공장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에서 AI 로봇을 검증하려면 양측이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구성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S1이 폭스콘의 핵심 사업인 EMS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폭스콘은 앞으로 인간형 로봇 제조에 뛰어들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유비테크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폭스콘에서도 유비테크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다. 소름 돋죠.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아이다스 챌린지를 도입을 했다고 하면서 아이다스 팀이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팀이거든요. 이게 1300여 명, 1300명 직원이 근무하여 지금 중국의 이런 자율주행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이런 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 봤을 때 톱스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100개의 톱스, 300톱스, 600톱스 이렇게 해서 속도가 빠른 이런 단계가 있고요. 레벨 3 멀티 라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게 테스트 되면은요.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아디에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되는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1대1로가 지금 보면 아프리카나 이 남반구 국가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망이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렴한 전화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외교와 관세 면세 정책, 그러니까 면제 정책을 통해 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도 이렇게 면제를 해주고 시장 접근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전자상거래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이 개발도상국 이쪽으로는 다 중국 경제가 다 뻗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이제 더 많은 성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이런 전력망 있잖아요. 전력망도 친환경 미래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이런 거를 다 고전력으로 스마트하게 가전제품의 이런 온도도 조절해주고 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V2G 이런 것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거 하려고 하면요 아마 그리드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택용 ESS, 신호등, 산업용 ESS 및 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기기는 전기가 싼 낮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밤의 전력망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면 이와 같은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피크 시간대는 충전을 했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다시 또 충전을 했다가 이제 밤에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이 더 빠르게 친환경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페트로차이나라고 해서 중국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이 사막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막을 이제 성장을 통제를 하고 사막에 이제는 초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 이 설치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하면 사막 인근에서 1.3 기가와트시 규모의 대규모 신규 태양광을 건설을 하고 있다. 이 건설을 하면요, 이 아래에 잡초나 풀이 자라면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석유 회사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회사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ESS 배터리 저장 시설도 갖추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은 빠르게 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비아디에서 만든 선전이라는 이런 로로 선박인데요. 지금 차량을 싣고 가는 9,200대의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로 선박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아디의 박스형 배터리 팩이랑
엑셀 발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와 박스형,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이 어떻게 갈 건지 좀 놀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신기해서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알아보면서 재밌게 한번 이것도 지식자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존 버나드의 지식자랑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한번 개설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엘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비아디의 모델인데요. 이게 최근에 공개한 580kW의 이 모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뭐 제메라나 이런 데 이어서 두 번째로 강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로 한엘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다면 파워가요. 그 다음에 한엘 후륜구동, 그 다음에 지커의 L6, 그 다음에 테슬라의 S플레드, 뭐 이런 순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로터스, 지리, 뭐 이렇게 쭉 이런 순으로. 샤오미 SU7 맥스는 여기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박입니다. 이 모터 기술도 비아디가 잘 만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상업용 차량이 계속 포크레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형 중장비들이 비아디의 이런 기술로 비아디 배터리 팩을 사용을 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보다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로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간 이런 중장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신에너지 버스, 전기버스를 3,582대를 수출을 해서 지금 버스 수출량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요, 지금 보니까요, 여기 여행 플랫폼, 전기 여행 플랫폼인 eDrivers.com, 여기에서 주최한 연례 행사에서 니오의 ET5T, 이게 2024년 최고의 전기 자동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럭셔리 부문에서도 또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니오는 지금 니오폰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소프트웨어도 만든다니까요. 이 전기차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고 있다. 그래서 노미라고 해서 우리 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부르는 것처럼 노미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AI, 음성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다. 이 스마트 제어까지 가능하다. 이제는 니오폰까지 나오고 있고요. 폰이랑 전기차랑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제는 전기차 회사가 전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고요, 니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다 넘나들어야 나중에 이제 이 OS가 통합 OS가 되면서 핸드폰이랑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편리하게 전기차를 다룰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업체가 하웨이, 샤오미, 뭐 니오, 샤오퐁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리오토도 지금 이 인텔리전트 스마트 드라이빙이라고 해서요, 얘네들은 이 드라이브 데이터, 그러니까 차량 운전 데이터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용자 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신규 뭐 사용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를 다 빅데이터를 모아서요, 나중에 이제 차량 업데이트 OTA를 할 때 이걸 다 씁니다. 이런 게 다 모이면서 발전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이길 수가 있을까? 니오가 지금 OTA 7.0 시스템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쭉 VLM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까지 계속 지능형 자율주행 AI 추론 시각화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이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이걸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가 있냐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까, 이거 못 따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100% 저는 장담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못 따라갑니다. 자체 개발로는 절대 이거 못 따라간다. 테슬라나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 이런 자율주행 기술 절대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퐁은 지금 6,000대 이상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이걸 추가했으면서 372개의 OTA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샤오퐁 선납 창고에 현장 사진이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뭐 대량으로 G6 모델이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 전기차는 트럼프 시대 때도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투자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